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짐은 현대소설이었고요. 특이하게 가지문은 극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원 지문이었고 요즘 모의고사에는 그쵸? 근데 희곡이나 아니면은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현대소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하지만 언제든 희곡이나 어떤 그 이제 시나리오, 그죠? 극갈래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놔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소설보다 또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더 어떤 그 장면들이 잘 떠오르게 이제 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해설도 있고 대사도 있고 지시문도 있고 신논문도 있고 막과 장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장면도 다 구분이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너무 극갈래를 안 읽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소설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보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극갈래는요 상영을 전제로 해서 현장성을 띠고 있다. 직접 이제 이 극으로 현장에서 연극을 플레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현장에서 상영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격이나 심리, 그리고 어떨 때에는 주제에 대한 상징이 대사나 아니면 어떤 그 대사 속에 있는 소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서술자가 성격이나 심리를 막 설명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극갈래는 철저하게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고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적극적으로 유추해보고 추론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극갈래의 3요소죠.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 요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 특히나 이 지시문이 행동 지시문이 있고 이제 뭐 무대 지시문이 있는데 무대 지시문에서 뭐 조명도 꺼지고 행동 지시문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시나 성격과 심리를 잘 유추해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갈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면 단위로 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그쵸? 이 방송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씬넘버로 나눠져 있는 거고, 희곡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대본인 거죠. 이 희곡 같은 경우는 막과 장으로 나뉘어서 1막 2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 구분도 잘 해나가시면서 독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소설은 장면 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극갈래 같은 경우는 장면 구분이 이렇게 시나리오, 씬넘버와 막과 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일단 이 작품 두 개가 같습니다. 황순원 원작이고 여수중이 각색한 독짓는 늙은이, 그리고 나는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씬넘버 124 뜬막 아닙니다. 자리에 누운 송영감이 나지키 신음한다. 아내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약 접수셔야죠. 송영감.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인물들의 대사와 읽으면서 행동을 읽으면서 눈을 뜨며 뭐 걱정스럽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좀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는요 이 송영감의 성격이죠.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추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보기가 두 개예요. 장인을 소재로 한, 그쵸? 장인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에서 장인은 기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예술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나오는 송영감, 독짓는 늙은이가 이 예술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요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외골수의 자세를 좀 보여준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인물들이 막 말리고 있지만 송영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 독이 어떻게 보면 뭐 써먹을 수는 있는 어떤 그 물건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을 다 부신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어떤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독의 기준이 있는 건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다 부셔버리는 예술가의 모습. 장사꾼이라면 그 독들을 부시겠어요? 다 팔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시나리오는요,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요. 자, 제가 얘기했던 극갈래의 특징들이 여기 잘 살려져 있네요.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고, 지시문, 무대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읽으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송영감의 예술가적 집념, 그리고 이 송영감의 어떤 그 예술가 마스터피스 걸작을 만들어내려는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예술적인 경지, 정신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다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송영감의 성격을 좀 읽는 어떤 그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가 되어야겠고요. 나지문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송영감의 솜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송영감이 쓰러지시되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독짓기를 시작한다. 기절할 때까지 독짓기를 하는 거에서 역시나 예술가의 집념, 완벽한 독을 만들어내겠다는 예술가의 집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송영감이 분노가 치밀어서 화를 내다가도, 그쵸? 다시 한번 어때?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해서 이 송영감의 어떤 예술가적 기질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어야겠고요.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 건지 독을 때리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 독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올랐다. 그러면 아내와 조수가 송영감을 화나게 했나? 이런 추론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넘어가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가지고 돌아올 줄만 아는가 보다 아내가 떠났나 봐요. 우리 애는 장보러 간 어머니가 돌아올 줄 아는가 보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엄마가 도망갔나? 그러면 엄마가 도망갔다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혹시 아내와 조수가 눈이 맞아서 같이 도망갔나? 여러분이 그렇게 추론했다면 굉장히 현대소설을 잘 읽는 친구다. 맞아요. 실제로 본문에서 보면 아내와 조수가 함께 도망가게 되고요. 이 송영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처리했으면 됐고요. 자, 그럼 정답을 좀 봤을 때는요. 풀속 주저앉고 만다. 그치? A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그쵸? 뭐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보시면 뭐 문제가 없나요? 한번 볼까요? 독을 박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풀썩 주저앉고 만다. 그죠? 오열이 새어나온다. 근데 자 보세요. 계속해서 송영감은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에 운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도 풀속 주저앉고 만다가 예술가의 집념이 완벽하게 좌절됐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든 완벽한 독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완벽하게 틀렸는데 40년내 없이 순례를 다 먹는 듯 했다. 자, 이거는요 40년내 없이 순례를 다 먹는 듯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송영감은 40년내 없이 순례를 다 먹는 듯 했는데 계속해서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순례를 다 먹으면서도 완벽한 독을 만들고자 하는 집념, 노력, 예술가의 열의가 드러난다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정답은 4번. 우리가 송영감의 행동을 통해서 송영감의 성격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를 체크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이네요. 석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성한 것도 있어요. 송영감이 뭐래? 닥쳐, 성한 게 어딨어? 내가 보기엔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영감의 기준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송영감의 독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예술가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어떤 멋진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사회는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저 많이 파는 것이 관심이 시대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독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멋진 모습의 독이 나올 때까지 그 독들을 다 부셔버리는 장사꾼 같은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 장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송영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사라져가는 어떤 예술적 가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A의 소설 방식, 너무 좋은 소설 방식이 나왔는데 A 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자, 여기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부분 나오죠. 분노가 치밀었다가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을 제시기법이라고 하는데, 제시의 기법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죠. 직접 제시는요, 분노가 치밀다처럼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설명해 주는 거고요. 간접 제시는요, 두 주먹을 꽉 쥐다. 어때요? 이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만 보여줌으로써 나머지는 우리가 다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간접 제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노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죠. 분노가 치밀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분노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선지가 나왔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분노를 추론해 볼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한 문장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먹을 꽉 쥐다라던가 두 눈을 꽉 감았다라던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라던가 얼굴이 빨개졌다라던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의 분노, 성격, 심리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제시가 간접 제시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둘 다 체크를 좀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얘는 정말 자주 나오는 소설상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결국에는 제시에 대한 건데요. 여기만 보시면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다는요, 시각적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간접 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요,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인물의 어떤 심리를 드러내는 거지,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벌떡 일어나 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각적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겠으나, 이 두 번째 가에 마치 심장이 박살난 것처럼 느꼈어, 이건 시각적 묘사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심장이 박살난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인물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극갈라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을 짓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인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네요. 상실과 아픔의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책임과 의미를 다하려는 인간의, 그리고 예술가적 모습, 고독한 투쟁을 담고 있다. 이 현대사회에 어떤 마스터, 예술가의 경지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고독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돈보다 그런 정신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짓는 늙은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이 황순원, 소나기를 쓰신 분이죠. 이 황순원 작가의 독짓는 늙은이가 이렇게 평가원 지문에 출연했었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육 EBS에서도 황순원 작가의 작품이 출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작품을 좀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거나 동물원에서 사육되거나. 저는 절대 이렇게 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제자들도 나 절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 원래 늑대 새끼 밑에 강아지가 있을 수는 없어. 난 늑대거든. 정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글에서 살아남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끼를 가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제자들이면 그래야지.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 아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1일 1주문 파이팅입니다.